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이 강좌는 C 언어를 배우기 전에 메모리 개념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한 강좌고요. 벌써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그냥 비트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나중에 이제 C 언어에서도 나오지만 시프트 연산자, 그러니까 시프트 메모리를 시프트 시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실습 내용은요, 이렇게 총 9가지고요. 8171번지에 4바이트 크기로 1H 값을 먼저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8171번지니까 여기죠. 이 번지에다가 그러니까 4바이트 크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총 4바이트 크기를 그죠?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예요. 1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무브에서 8171번지에다가 8172 그러니까 4바이트 크기니까 4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값은 이제 콘스탄트로 바꿔서 지금 뭐 헥사로 해도 되고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1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10진수든 뭐 16진수든 1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애드하면 이 4바이트 크기로 이렇게 1을 넣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체가 지금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89, A, B, C, D, E, F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값 전체를 이제 1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전체 값이 지금 1로 바뀌었죠. 0001. 요 4바이트 값이 다 1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8172번지의 4바이트 값을 왼쪽으로, 그죠? 왼쪽이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이니까, 이쪽으로 1비트만큼 이동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로 돼 있잖아요. 1. 요 1값이, 그죠? 요 1값이 바로 옆에 있는 요 비트로 이동하게 하는, 그거를 지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명령은 뭐냐면, 여기 SHL이 Shift Left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비트를 이동해라. 내가 원하는 비트만큼 이동해라. 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8172에서 4바이트 크기로 이동을 하는데 뭐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럼 1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서 add 하면요. 이 번째 시작해서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1비트 그죠? 한 번만 1비트만 이동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요건 수행했을 때 바뀌는 거 없겠죠. 원래 1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비트가 여기 이제 바뀌신 거 보이죠? 여기 원래 1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옆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값이 2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10진수든 뭐 16진수든 다 2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값이 바뀐 거죠, 지금. 자,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번 더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죠? 4바이트 크기 값을 이거 1비트만큼 이동 한번 했는데 이제 왼쪽으로 2비트만큼 이동하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럼 2비트만큼 이동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명령인데 이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두 번 비트, 2비트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에다하면 얘는 왼쪽으로 SHL이니까 잠깐만요. 왼쪽으로 1비트만큼 이동한 거고요. 얘는 왼쪽으로 2비트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1로 바뀌었고요. 그죠? 1 대입했습니다. 대입했고 왼쪽으로 1비트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비트가 하나 옆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동하는데 이제 1비트가 아니라 2비트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비트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요 비트가 두 개 건너뛰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죠?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로 와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8이 됩니다. 8이 됩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한 개가 아니라 몇 번 더 해야 되겠군요. 다 이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비트만큼 이동해 보라고요. 현재 값을 3비트만큼. 또, 그 다음 게 4비트만큼. 그러니까 3비트, 4비트,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왼쪽이죠. 왼쪽 다 하고 할게요. 그러면, 3비트만큼 이동하라 했으니까, 3, 그죠? 하고, add, 그 다음에 4, 두 개 한 번에 확인할게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비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비트 이동해라. 얘는 2비트 이동해라. 3비트 이동해라. 4비트 이동해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트 값이 이동하는 것을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다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로 바뀌었죠. 그죠? 1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비트를 이동할 테니까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2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또다시 2비트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8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3비트 이동하라 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요 비트가 3개니까 하나, 둘, 셋 했어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로 와야 됩니다. 자,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죠? 일로 왔죠? 그죠? 그래서 값이 지금 40이니까 10진수로 64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다시 4비트 이동하라 했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오겠네요. 그죠? 여기로 값이 와야 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세 번째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네, 이렇게 값이 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40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근데 두 바이트에 걸쳐 있는 값이니까 40은 아니죠. 그죠? 16진수로는 400인데 10진수로는 40이 아니라 1000입니다. 1000. 1024. 1024. 사실 비트 이제 아주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트를 따질 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가 1이면 1이고요. 그죠? 2, 4, 8 넘어가죠. 16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비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비트 밀려갈 때마다 2를 곱한 거하고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 한번 보세요. 원래 1이었던 값이 그죠? 왼쪽으로 1비트만큼 지나갔더니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왼쪽으로 2비트 밀려갔으니까 곱하기가 두 번 된 거예요. 2가 두 번 곱힌 거예요.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2가 두 번 곱하면 4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2였는데 4를 곱했으니까 8이 된 겁니다. 그럼 현재 8인데 세 번 시프트 하라 했잖아요. 왼쪽으로. 그러면 2를 세 번 곱한 거니까 2의 3승을 곱한 거죠. 그럼 2의 3승이 8이니까 8 곱하기 8에서 64가 된 거예요. 그다음 64에다가 네 번 왼쪽으로 4비트만큼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2의 4승이죠. 2를 4번 곱하는 거니까 2의 4승이 16이거든요. 그러니까 64 곱하기 16하면 1024가 나오는 거죠. 10진수로. 그러니까 2의 10승. 이게 왜냐면 64가 2의 6승이잖아요. 2의 6승인데 16은 2의 4승이니까 2의 6승 곱하기 2의 4승하면 2의 10승이니까 그게 1024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프트 연산자를 쓸 때 SHL 연산자는 2의 승수만큼 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이 되면 2의 1승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되면 2의 2승을 곱하는 거고 2의 3승을 곱하는 거고 2의 4승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2의 승수만큼 곱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시프트 연산자를 가지고 2의 승수를 곱셈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를 곱할 때 그냥 곱셈 연산자 써서 2를 곱해도 되지만 SHL을 써서 1비트만큼만 SHL을 쓰면 그게 2를 곱한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연산 특성상 곱셈 명령을 쓰는 것보다 이 SHL 같은 명령, 그러니까 시프트 연산자를 쓰는 것이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비트만 살짝 옆으로 이동시켜줘서 곱셈의 결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산 능력 자체가 시프트 연산자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2의 승수에 해당하는 값을 곱셈을 하겠다라고 하면 곱셈 명령을 쓰는 것보다는 시프트 연산자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물론 3을 곱한다거나 5를 곱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시프트 연산자를 못 쓰겠죠, 당연히. 왜냐면 2의 승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1, 2, 4, 8, 16, 32, 64 이런 값을 어떤 값에다가 곱셈을 할 때는 그냥 곱하기 명령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설명한 것처럼 SHL,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프트 하겠다라는 이런 명령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 강좌를 실습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 해야 되겠죠. 이제 이번에 반대로 현재 값을 4바이트 값을 이제 이 817에 있는 4바이트 값을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3비트만큼 이동하고 결과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SHR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라 했으니까 이제 SHL이 아니라 SHR이고요. 4바이트 크기로 4바이트 크기 메모리죠. 여기를 3비트만큼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죠? 하고 add 하면 이제 3비트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24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24의 값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비트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비트가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로 오겠죠. 그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했을 때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한번 쭉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현재 1024인데 그죠? 현재 값이 1024죠. 1024인데 이 값을 한 번 더 진행을 딱 하면 1이 여기 있던 1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뀐 값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여기 1이 있었는데 3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죠? 근데 값을 한번 보세요. 128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24 값이 128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곱셈이 일어나고요. 2의 승수만큼 곱셈이 일어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는 2의 승수만큼 나눗셈이 일어납니다. 나누 값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비트만큼 이동했다는 것은 2의 3승만큼 2를 3번 나눈 거예요. 2를 3번. 그러니까 8을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024를 그러니까 1024 값을 8로 나누면 그 값이 128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쉬운 게요. 1024, 그죠? 이게 2의 10승입니다. 그죠? 그러면 2의 9승은 얼마겠습니까? 512입니다. 2를 한번 나누면 이게 510이고요. 이걸 다시 2로 나누면 256이 되죠. 그럼 이게 나누기 2, 얘가 나누기 2, 여기서 한 번 더 나누기 2 한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값이 128인 거죠. 256을 나누기 2 하면 그게 128이 되잖아요. 그래서 2를 3번 나누면 그게 128이 되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곱셈이 2의 승수만큼 곱셈이 일어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트가 이동하면 2의 승수만큼 나눗셈이 일어나는 거죠. 즉 어떤 값이 있고 이 값을 2의 승수에 해당하는 값, 즉 2, 4, 8, 16 이런 값으로 곱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SHL 명령을 쓰면 되고요. 나눗셈을 하고 싶다 하면 SHR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곱셈 나눗셈 있는데 SHL, SHR 같은 걸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능 차이 때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곱셈 나눗셈 써도 되는데요. 자기가 좀 프로그램을 잘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값을 곱하고 정해진 값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해진 값 자체가 2의 승수다라고 하면 곱셈 나눗셈 명령을 쓰는 것보다는 SHL, SHR 써서 작업하시는 게 성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더 빠르게 잘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해볼까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6번까지 했죠? 이제 7번이 뭐냐면 또다시 한 번 더 똑같이 3비트만큼 한 번 더 미리라고 하는 거예요. 3비트만큼 한 번 더 밀어라. 그럼 똑같은 값 요걸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add 하나 더 들어갔죠? 마지막까지 다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4바이트 값을 오른쪽으로 2비트만큼 밀으라는 거죠. 다시 이제 2비트, 그러니까 요걸 이제 3비트도 밀었는데 요거를 이제 2비트만큼 밀어라 했으니까 이렇게 add해서 2비트만큼 밀고요. 그다음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번 더 add. 그러면 3비트, 2비트, 2비트 미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1, 2, 3, 4 이렇게 생각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3, 3, 2. 왜냐면 비트를 다르게 해서 값을 다르게 보여주게 할 건데 비트 이동량을 보면 1, 2, 3, 4 해서 총 10번 이동한 거고요. 3, 3, 2, 2도 총 10번 이동한 거예요. 그죠? 6, 4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처음에 이제 1이 들어갔죠. 4바이트 크기로 1이 들어갔습니다. 자, 비트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하나 밀었으니까 2가 됐죠. 곱하기 2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2비트를 미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4에서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3비트 미는 거니까 8에다가 2의 3승 곱하니까 8 곱하기 8에서 6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4비트를 미는 거니까 2의 4승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16을 곱하면 돼요. 64에다가 16을 곱하면 그 값이 1024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10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비트 밀면 2의 3승을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024에다가 8을 나누니까 128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28을 8로 나누면 그죠? 16이 됩니다. 이 값을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2승만큼 그러니까 2의 2승만큼 나누면 되는 거죠. 2의 2승이 4니까 16을 4로 나누면 4가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로 나누면
4를 4로 나누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진법 특성상 비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2의 승수만큼씩 증가하고요. 곱해지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2의 승수만큼 비트 이동한 승수만큼 나눗셈 그죠? 나머지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나머지 연산에 대한 나눗셈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수값을 2의 승수에 해당하는 상수값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실습한 거고요. 시프트 선자가 단순히 그런 곱셈이나 나눗셈 대체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더 좋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기 위해서 제공되는 거니까 연습을 하시면서 비트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값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요런 거 좀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꼭 비트가 이동할 때 저렇게 비트가 한 개만 일인 건 아닙니다. 뭐 비트가 두 개가 일이거나 세 개가 일이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전체 비트가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테스트는 이제 직접 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더 해보면요. 값을 뭐 1이 아니라 뭐 그냥 F로 한번 해볼까요? F 자체가 1111이잖아요. 아니면 뭐 FF로 해볼까요? FF 이렇게 하면 모디파이 하면 지금 값을 이렇게 바뀌었죠. 한번 보시면 실행하면 이제 여기 전체 FF가 255니까 이 전체가 다 1인 거죠. 그죠? 요거 자체를 한번 시프트 해볼까요? 밀면 그쵸 이렇게 바뀌죠. 한 비트만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되고 다 쭉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비트 전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값이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 하나만 꼭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게 시프트 연산자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값을 넣어서 실습도 해보시고 명령어도 좀 바꿔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실습하는 걸 해보셔야지 실력이 느니까 메모를 가지고 놓으셔야지 나중에 뭐 C 언어 배워도 훨씬 편하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연산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